자, 오늘 4주차 두 번째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4주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오늘 이 수업에서 지금 그 체육대학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중간중간 어려움이 닥쳐올 시련이 있거든요. 그 시련의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첫 번째 고개는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용어 자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차분차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에는 여러분들 느끼셨다시피 볼록한 면이 있고요. 오목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보시면 그죠? 볼록 튀어나오거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돌출 부위, 튀어나온 부위와 튀어나온 부위, 또 여기도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위와 함몰되어 있는 부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부위, 이런 것들의 부위별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치관에서 각 면을 관찰하면 평평하지 않고 약간 돌출되거나 함몰되어 있는 입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최대 풍용 부위 같이 그런 입체적인 것 중에서 각각의 부위에 튀어나온 부위와 함몰되어 있는 부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돌출 부위는요, 대표적으로 발유격, 어렵습니다. 첨두, 교두, 다음에 결절, 근돌기, 융선, 이런 것들이 돌출되어 있는 거에 대표적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전체 치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걸 전체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함몰 부위는 돌출 부위에 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수업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얘가 오늘 다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자, 돌출 부위 1번 발유겹입니다. 여러분 발유겹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피자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피자는 보통 몇 조각일까요? 피자는 보통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8개 다 완성된 피자가 있어야 피자 박스에 담아주죠. 그죠? 그런데 코스트코를 갔더니 얘가 희한하게 6개로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는 좀 크니까 하나가 이만큼인데 얘가 2,500원씩이나 해요. 그래서 6개를 하면 얘가 15,000원이잖아요. 그죠? 15,000원인데 얘를 전부 사면 12,500원이 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하나의 피자가 완성되는데 6조각 또는 8조각의 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치아도 하나 만들어지는데 몇 조각이 좀 필요합니다. 밀가루 떡을 빚어놓은 것처럼 몇 조각이 좀 필요한데요. 그 조각의 수를 발효엽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이만한 덩이와 이만한 덩이를 이렇게 저희가 좀 만들었다고 치면 이렇게 치면 여긴 제일 높은 부위 어딘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 튀어나온 부분, 여기와 여기의 경계, 이걸 우리는 함몰 부위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발효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아를 보통 만들 때 4개에서 5덩이의 밀가루떡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내용 보시고 조금 힘드시지만 제가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녹음도 이 부분까지는 해놨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쪽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정독하시라고 내용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치관의 형태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그래서 이 엽은 특히나 치아가 성장해서 모양을 이루는데 필요한 발육구가 경계를 이루고 뭉탱이로 연결돼 있다. 이고요. 전치, 제가 전치라고 하면 견치부터 견치까지 6개의 치아를 전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소구치는 3개의 발육엽과 순면에 그리고 설치계 1개가 있다. 요 뒤에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가시험에 엄청 잘 나와서 얘는 밑줄이 아니라 완전, 요거는 국가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친 건 없었잖아요. 얘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악의 제2소구치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5번. 얘는요 치아가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지나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설치게 갑자기 2개가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얘가 교두가 3교두형으로 다른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안 되지만 발육엽이 발달해서 2개의 교두가 형성된다. 설치게. 그래서 총 5개가 된다. 이 뜻이 돼요. 자, 그래서 하악의 제1대구치도 5개가 되고 이렇게 마치 교두의 수와 일치한다. 교두라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발육엽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상교두가 있는 경우는 뭐 제6교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7교두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돌출 부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육엽으로 이상교두는 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켜볼까요? 자, 저희 딸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악의 제2대구치 여기 모형에서 한번 볼게요. 책상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 이쪽인가요? 여기 보시면 하악의 제2대구치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하악의 제2소구치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교두가 삐쪽하게 튀어나온 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제1소구치, 제2소구치는 삐쪽하게 여기 하나, 또 여기 있어요. 요게 설치계 교두가 2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는 설치계 교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악에 있는 치아와 좀 얘가 다르게 생겨서 얘가 문제가 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두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보고 갈게요. 자, 첨두는 여기 보시면 송곳니를 보시면 여기가 좀 삐쪽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삐쪽한 모양이 보이시는데 이걸 여기에 돌출된 이거는 견치에밖에 없어요. 이거를 첨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이게 왜 없겠어요? 오랫동안 이 갈고 고생하면 여기가 이렇게 달아서 마치 얘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드셔서인 것도 있지만 혹시 이 부분이 없다면 턱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프실 수도 있어요. 얘가 하는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가 올라올 수 있나 한번 보고 올라와 있을 수 있으면 안 되네. 이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첨두 그림 보셨죠? 첨두는 송곳니에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첨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첨두는 근심 아시죠? 우리 메지알이라고 부르고요. 원심을 디스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지알, 디스탈, 근심 쪽으로 첨두의 방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아를 보면 이쪽 면적보다 근심의 면적보다
원심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근심과 원심을 반으로 나누는 근심반부가 원심반부보다 오히려 작아요. 자, 이 첨두의 위치가 근심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두는 어금니에서 여러분들을 아에서 쳐다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어금니에서 가장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교두는 산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금니도 이렇게 산이 많거든요. 이런 산 중에 정상, 그걸 교두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산, 이걸 교두라고 부르고요. 교두의 가장 높은 곳, 교두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교두는 협측과 설측에 위치한 산 모양이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소구치에는 각각 2개씩 되어 있고, 대구치에는 상악은 4개, 하악은 5개지만 그 중에 아까 제가 문제되는 예에 하악의 제2소구치는 2개 또는 3개가 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3개도 아니고요. 가끔은 2개인 사람도 있고 가끔은 3개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가장 높으면 교두정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제 모양을 좀 보실 텐데 전치부 견치의 모양을 보고 계세요. 근데 얘가 근심일이잖아요. 그래서 근심 쪽에서 한 덩이, 가운데서 한 덩이, 그래서 원심에서 한 덩이, 또 설측에 한 덩이가 이렇게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순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설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순면과 설면을 경계로 설면에 1개, 순면에 3개가 있습니다. 3개는 우리 왜 치아에서 이렇게 나눴던 거 생각나요? 3분의 1로 나눴던 거? 여기가 근심 3분의 1, 중앙 3분의 1, 원심 3분의 1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딱 그 경계로 나눈 것처럼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면에는 3개, 이름은 근심 발유겹, 중앙 발유겹, 원심 발유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 4개가 있어요. 전치부엔 다 그래요. 그래서 총 전치부 6개랑 하악의 전치부 6개는 모두 발유겹이 각각 몇 개씩,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순면에는 3개, 설면에 1개씩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치아를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고, 둘, 셋, 넷. 그래서 전치부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설측에 있으니까 설측 발유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심 순축에 있으니까 근심 순축 발유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고치로 가면 이렇게 교두가 2개예요. 여기 교두 하나, 교두 2개. 그런데 협측의 교두는 이렇게 3개, 3덩이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설측에 하나. 그런데 얘 말고 하악의 5번이 3교두형이면 얘는 지금 2교두형이거든요. 3교두형이면 얘가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우각형으로 나타나고 약간 Y자처럼 나타나서 교두가 여기 하나 있고 설측에 2개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설측에 지금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2개가 나타납니다. 근데 협측에는 언제나 3덩이가 있으니까 2, 3개가 있고 설측에 2개가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교두형일 때의 발유겹의 수는 5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치부를 보면요. 구치부 하악의 제1대구치, 그러니까 6번, 상악의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 얘네들은 소고치 이후에 이 아이들은 발유겹의 수가 뭐랑 똑같다? 교두의 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발유겹의 수는 교두의 수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쉬운 것 같은데 문제를 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첨두입니다. 첨두는 견치에만 나타나요. 다른 데 없어요. 견치에만 나타나고 견치는 전치부에 있습니다. 근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절단연 배웠죠. 그래서 얘는 근심 절단연. 다른 데는 상악의 중절치는 절단연이 이렇게 1개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절단연이 2개예요. 뭘 기준으로? 첨두를 기준으로 근심에 하나, 원심에 하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근심연
얘 근시면이잖아요. 근시면. 연을 배웠으니까 여기는 원시면이죠. 네. 근시면의 길이가 원시면의 길이보다 이쪽이 길어요. 그죠? 그런데 절단면은 근시면의 길이가 원시면의 길이보다 짧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짧은 쪽이 근심이고 근시면이 원시면에 비해서 길다. 그래서 근원심을 방향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첨두였고요. 자, 구치부의 대구치의 교두는 아까 말씀드린 발육엽 덩이처럼 이렇게 교두의 숫자만큼 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두의 수 4개고요. 그 다음에 발육엽의 수도 4개가 됩니다. 이거 자체가 얘는 상악이거든요. 상악의 6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각 치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결절까지 가야 됩니다. 결절이 뭐냐면 자, 저 손 한번 보실래요?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막 결절이 막 확 나타나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주먹에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냥 반듯한 면에 갑자기 튀어나왔죠. 교두처럼. 근데 교두는 아니야. 자, 여기도 보면 반듯하게 여기에 튀어나왔는데 뭐 선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거. 불규칙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교두하고 비교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튀어나와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걸 결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융선 나올 텐데 융선은 제가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만큼 뭔가 여기에 튀어나온 자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우리는 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융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를 결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절들이 각 치아마다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종류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절단 결절 여기 보이는 거 절단 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설면에도 결절이 하나 있어요. 설면 결절. 설면에 있어서 설면 결절. 자, 그러면 절단에 있으니까 절단 결절. 설면에 있으니까 설면 결절. 그리고 자, 순면 결절도 있어요. 순면은 융선이구나. 설면 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제 결절. 개제 결절 있고 카라드레시 결절. 또 다른 이상 결절이 후구치 결절, 가성구치 결절. 좀 헷갈리겠다. 후구치 결절이 뒤로 올게요. 후구치 결절. 이렇게 있어요. 결절 되게 많죠. 이걸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절단 결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치아를 얼마 전에 뺐는데 이제 영구치가 나오겠죠. 영구치가 나오면 이런 면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얘는 치아가 잇몸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서 치아가 올라올 때 여기를 뻥 뚫고 올라오면 치아가 이렇게 되는 얘는요. 맹출 직후. 이거를 맹출이라고 하거든요. 치아가 나오는 걸 맹출 직후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데 이게 맹출 직후에는 굉장히 분명한데 갈비 먹고 라면 먹고 냉면 먹고 이 갈고 하다 보면 얘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절단 결절이 있었지만 누구나 갖고 있었지만 이 결절은 곧 소실된다. 뭐 때문에? 교모. 이 교모가 뭐냐면 우리 막 마모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막 그리는 마모 되잖아요. 그런 마모를
교합에 의해서 마모된 걸 교모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마모라는 표현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좀 높을수록 이게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치부가 보통은 이렇게 아랫니를 덮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치아만 좀 잘 빼줬어도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치아가 한번 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얘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나서 거꾸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턱이 더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안으로 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여기는 앞으로 앞니가 와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악의 전치후에 그대로 결절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설면에도 이렇게 뚱뚱한 결절이 보이거든요. 여기 순면이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고 입천장으로 그대로 이게 연결된 느낌이 나서 설치에 있는 결절은 잇몸이 완전히 내려가야만 여기가 느껴져요. 근데 이 설면 결절은 설치게 나타나고 전치부에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제결절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지난해에도 계제결절은 나왔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서 이거를 틀리지는 보통은 않는데 3학년이 되면 이거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자, 계제결절은 근심에 있어요. 어디? 제1소구치에, 상악의 제1소구치 근심에 변연융선 상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변연융선은 이따가 융선할 때 봐야 되거든요. 변연융선, 근심 변연융선 상에 갑자기 생뚱맞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쪽이 상악입니다. 상악인데, 근데 초점아 맞아라.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제가 여기다 치실을 싹 넣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약간 들어간 거 보이세요? 혹시 보여야 될 텐데 제발.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뭐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얘 튀어나온 것 때문에 여기가 반듯하게 틈 보이시죠? 여기가 틈이 생겼잖아요. 자, 여기 틈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약간 선이 보이시죠? 고기가 음식물이 잘 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음식물이 많이 끼니까 충치가 그쪽에 많습니다. 얘를 계제결절이라고 그래요. 상악 제1소구치 근심의 변연융선 상에 요 계제결절이 나타나고 이 계제결절 때문에 여기에 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따가 구 할 때 보시죠. 자, 바로 이 자리고요. 이 자리.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리에 아까 제가 구가 있다. 입니다. 이거. 근심 구가 나타난다. 그래서 계제결절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카라빌리시 결절 질리게 될 겁니다. 국가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치아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얘는 상악의 제1대구치하고 제2유구치에서 보통 나타나는데 얘의 위치 근심 설측 교두에 나타납니다. 이 치아에서도 보실 수 있어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악 제1대구치예요. 얘가 상악 제1대구치 근심 설측 교두 얘거든요. 에 설측에 있다. 이거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자, 느껴지시나요? 아주 조그맣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가 근심 설측 교두의 설측에 나타나는 요 교두가 카라빌리시 결절이에요. 근데 꽤 크죠. 이거 생각보다 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크신 분들은 이걸 마치 교두다. 그래서 이걸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제5교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심의 설측에 여기가 근심 설측 교두거든요. 그 설측에 있다. 이게 카라빌리시 결절. 이 다른 말로는 제5교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상구치 결절인데요. 가상구치 결절은
상학 제2대구치, 근심협직교도와 협칙이나 근심협직교도와 원심협직교도 사이에 형성되는 이상결절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협측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날 수 있어서.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모형에는 협칙의 그 이상결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고치 결절은 사랑니에 있어요. 사랑니에 나타나는데 원심이 이렇게 매달려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랑니에 근심 보기도 어려운데 원심을 그냥 보긴 참 어려워요. 이게 발치를 해보면 가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측에 나타난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그림은 익숙해지셨죠? 1, 2, 3, 4, 7, 8 1, 2, 3, 4, 5, 6, 7, 8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전치부에 나타나는 결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죠? 설면 결절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이 절치에 나타나는 결절이에요. 예, 절단에 결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 4번에 계제 결절. 위치는 근심, 변연, 빈성, 상에 나타난다고 했고요. 5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번에 나타나는데요. 6번에 근심, 설측, 교두의 설면에 나타나는 가라벨리 시 결절이라고 말해요. 자, 얘는 이쪽이 설면이라고 표시하면 이쪽은 설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현면에 있어요. 이름은 가성구치 결절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랑니는 원심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치아라고 해서 후구치 결절. 자, 이 이상 결절들은 하학에는 없어요. 하학의 구치부에는. 어디에만? 상하게만 주로 나타나고 5번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거를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수업은